네, 안녕하십니까. 신미치과학회에서 오스템과 같이 하는 이 임상 세미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메탈 프리 수복물의 접착과 합착입니다. 우리가 보통 메탈 프리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치과 재료 중에서 하나이죠. 치과 재료는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이죠. 골드와 금속. 그 다음에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은 지르코니아, 우리가 흔히 쓰는 지르코니아, 아니면 리튬 디실리케이트, 펠드스파 이런 것들이 세라믹에 속할 수가 있겠고요. 폴리머에는 우리가 쓰는 라바 얼티메이트 아니면 레진 계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그 메탈 프리 수복물 중에서 여러 가지 접착, 합착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인레이 파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프리 수복물의 접착, 합착이 중요한 이유는 메탈 프리는 접착이 이루어져야만이 강도를 보강할 수가 있죠. 접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메탈 프리 수복물들은 후각 내에서는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설명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착, 세라믹 접착, 메탈 프리 수복물의 접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라믹 서페이스의 처리는 접착 레진을 어떤 거 쓰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르코니아나 글라스 계통의 세라믹이나 폴리머 같은 경우는 레진 시멘을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접착 레진 시스템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어버트먼트, 지대치 쪽은 다르다는 거죠. 토탈 해칭, 셀프 해칭, 셀프 어데시브나 이런 처치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본딩에서 기본적인 거는 먼저 포커스를 어버트먼트에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트먼트에서 맞춰서 말씀드리면 어버트먼트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세퍼레이션입니다. 세퍼레이션, 치움과 예를 들어서 러버댐을 사용하듯이 아니면 코드를 사용하듯이 어버트먼트를 치움과 분리를 해서 어떤 삼출분들이나 그런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게 먼저 본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에나멜과 덴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나멜은 너무나 접착이 쉽기 때문에 모든 에나멜과 덴틴이 포함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덴틴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에나멜 본딩은 보통 투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덴틴 본딩이 이루어지는데 덴틴은 가장 에나멜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스미어 레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스미어 레이어, 스미어 플러그, 그다음에 수분 조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절해야만이 덴틴에서 본딩을 성공적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덴틴 쪽에서 하이브리드 레이어, 접착면과 이 본딩면과의 레진 세면과의 하이브리드 레이어를 만드는 걸 목표로 지금은 삼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토탈 해칭에서는 웹본딩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민성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애칭돼서 노출된 덴틴면이 커버가 안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과민성이 생김으로써 환자들은 불편해하는 거죠. 자, 덴틴의 사진입니다. 덴틴 본딩은 그래서 우리가 에나멜 본딩은 크게 의미가 크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지만 덴틴 본딩에서는 보통 덴틴 본딩을 위주로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탈 해칭과 웹 본딩입니다. 토탈 해칭이라는 거는 에나멜과 애칭을 하고 덴틴은 컨디셔너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걸 하나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토탈 해칭.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웹 본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해칭 프라이밍 시스템이 있고요. 세 번째는 셀프 어데시브 레진 세멘트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우리가 덴틴 쪽에서 어떤 스미어 레이나 어떤 층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인산을 통해서 없애고 물로 세척하는 시스템, 토탈 해칭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남은 스미어 레이를 변형을 시켜서 산성 모노머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서 접착에 사용하는 것, 이거는 셀프 해칭 시스템입니다. 토탈 해칭 웹 본딩 시스템에서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도해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탈 해칭 웹본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웹본딩입니다. 웹본딩. 어느 정도의 웨터빌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제 생각을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에천트, 컨디셔너, 프라이머, 본딩, 아니면 4세대는 에천트, 프라이머, 컨디셔너, 본딩, 5세대는 에천트, 프라이머를 한꺼번에 쓰고 토탈 해칭이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 본딩을 같이 쓰는, 저는 보통 토탈 해칭에서는 5세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세대 접착 시스템은 라미네이트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프 해칭 프라이밍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면 저렇게 이런 어떤 스미어 레이어 같은 거를 변형시키는 거죠. 변형을 시켜서 바로 쓰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린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을 쓰지 않고 린스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처럼 어떤 프라이머 시스템이 하나로 되어 있고 본딩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토탈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셀프 어데시브는 그냥 하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걸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3M을 기준으로 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토탈 해칭, 펀딩,
쓸 수가 있겠고, 싱글본드 유니버셜 이런 것들이 이제 셀프 해칭 시스템이고, UEBAC 같은 경우가 셀프 어데이시브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연구 결과 및 임상적 경험을 통한 사실은 뭐냐면, 에나멜은 확실히 인산을 해야 됩니다. 토탈 해칭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결합면이나 이런 데서 리키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변성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에나멜 쪽은 인산을 해주는 게 확실히 시스템적, 본딩 시스템에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덴틴 쪽에서는 셀프 해칭 시스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에 나온 것들을 정리를 했었고요. 제가 여러 가지 프라이머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복물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수복물의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출 수가 있겠죠. 뭐 인레이라고 쓴다고 하면 범낭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덴틴이 있을 겁니다. 치간 수복물이 있겠죠. 수복물은 보통 뭐 글라스 계통, 폴리머, 뭐 지르코니아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재료별로 프라이머가 있겠죠. 세라믹 프라이머, 실란, 아니면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를 대표적으로 쓰는 MDP 같은 거. 그 다음에 접착적 레진스맨이 있겠죠. 라이트 큐링 레진스맨이든지 듀얼 큐어 레진스맨이든지 있을 거고, 네, 본딩이 들어갈 거고요. 덴틴에는 덴틴 프라이머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치간 수복물을 대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타겟을 실리카 베이스 세라믹, 두 번째 지르코니아 세라믹, 세 번째 하이브리드 컴포지트로 낮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료를 보자면 1번에 해당되는 거는 포셀레인, 펠드스파 계통,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이맥스 계통이 되겠고요. 또 그 외에 두 번째는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이고, 세 번째는 라바 알티메이트, 매직 듀료 뭐 이런 것들, 이런 폴리머들이 되겠죠. 자, 그럼 포셀레인과 이맥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레이를 대상으로 할 때 포셀레인, 이맥스는 거의 인레이를 쓰지 않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맥스 인레이를 쓰죠. 근데 상품명으로 이맥스라고 하고 있고, 이건 리튬 디실리케이트입니다. 리튬 디실리케이트고, 제품명으로는 뭐 이맥스도 있을 거고, 하스도 있고, 그다음 베리콤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필수적인 재료는 이렇습니다. 필수적인 재료는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불산과 실란이라는 겁니다. 불산과 실란은 빠질 수가 없는 재료죠. 불산과 실란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그 계통이 있다고 치면 간단히 살펴보면 이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 이맥스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메카니컬 파트에서는 뭐 불산이 이용되고, 그 다음에 케미컬 파트에서는 이런 실란이 이용될 겁니다. 이걸 도일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라스 세라믹에서는 이렇습니다. 불산을 통해서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메카니컬하게 락 본딩도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된 면에 실란을 발라주게 됩니다. 실란을 발라주게 되면 그 표면에 있는 실리카와 결합이 되면서 실란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란층이 만들어짐으로써 메카니컬하게, 케미컬하게 저희가 접착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라믹 쪽은 사실은 접착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지르코니아나 뭐 폴리머나에 비해서 세라믹 쪽에서는 접착이 확실하게 강도가 높은 강도의 그 접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실란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가장 그 다음에 이제 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불산을 쓸 수가 있는데 뭐 4.5%짜리, 뭐 9%짜리 쓸 수 있는데 어떤 건데 상관없고요. 시간이 뭐 크게 된다 그래서 크게 좌우되진 않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잔존 크리스탈들이 좀 많이 남고 작으면 좀 부족하다 그런 건데, 이게 여러 개 수복물을 할 때는 똑같이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준점은 저렇다는 겁니다. 4.5% 쓸 때와 9% 쓸 때. 그다음에 이맥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좌측에 있는 이런 오스템에서 나오는 이버클라를 쓴다고 하면 이맥스는 보통 20초 정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불산입니다. 불산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이건 M+1입니다. 뉴사이트 레인포스트죠. 이렇게 불산 처리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잔존 크리스탈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책에는 울트라소닉에 알코올을 담궈서 한 5분 정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을 깨끗이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방법을 쓰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M+2입니다. M+2는 리튬 디실리케이트, 그냥 표면이 다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산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표면이 이렇게 거칠고 잔존 크리스탈들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울트라소닉 클리닝을 하면 깨끗이 되는 거죠. 이러면 접착에 대해서 더 좋은 접착 강도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표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불산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불산을 룻 뺏기고 이제 제가 하게 되는데 꼼꼼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은 바깥쪽으로 과형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떤 안쪽은 불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불산을 발랐다 그래서 뭐 기용수에다가 불산을 처리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용수에서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불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불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요. 다른 제품에 불산을 사용한 겁니다. 불산을 하고 나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면 인산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인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면이 거칠어지죠. 그다음에 불산 시간이 늘든지 그러면 잔존 크리스탈들이 좀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놔두고 세팅을 해도 되는데 그걸 제거하는 게 세팅에서는 더 확실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할 때 알코올에 담가서 5분 동안 울트라소닉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산을 통해서 그냥 깨끗이 씻어내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불산하고 나면 이렇게 표면에 조금 지저분한 것들, 잔존물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코올에 담가서 울트라소닉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인산에 담궈서 이렇게 하게 되면 표면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실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처리된 면에 보통 표면에 실리카가 들어있습니다. 실리카가 들어있는데 이 면에는 본딩 레진이 가서 바로 붙지가 않아요. 어떤 소수성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란층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런 실리카 층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층에는 본딩 레진이 접착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란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는 게 좋고요. 실란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실란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란을 발라준 다음에 제가 일단은 드라이를 시킬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 이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열을 가해서 식힐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열을 가하게 되면 실란층이 더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남은 그 생성 후에 남은 물들이 수분이 날아간다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 라미네이트는 불산, 인산, 그 다음에 실란, 드라이어까지 합니다. 근데 인레이도 해주면 좋겠지만 루틴한 치료기 때문에 인레이는 그냥 불산과 실란만 하면서 과정을 드라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인레이와 라미네이트의 큰 차이는 뭐냐면 라미네이트는 얹어놓으면 움직여버리죠. 그런데 인레이는 놓으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기준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산과 실란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용수에서 불산을 해왔는데 뭐 맞춰보고 뭐하고 실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불산을 해왔는데 그 과정상에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실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합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불산과 실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용수에서 불산해 온다 그러면 불산 실란을 같이 해오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치과에서 맞춰보고 불산 실란을 하든지 아니면 불산 실란을 해보고 나서 어댑을 해보든지 이렇게 불산과 실란 사이에는 중간에 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타겟층을 보게 되면 이제 포세린 리맥스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르코니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샌드블라스터와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를 이용하는 게 좋다. 접착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뭐 샌드블라스트는 로카텍을 친다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로카텍을 썼던 이유가 있고 지금 쓸 이유가 없죠. 이 로카텍을 샌드블라스트를 해서 표면을 거칠게 해서 우리가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를 발라주는 거죠. 근데 지르코니아 프라이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구라라에 있게 특허가 풀리면서 MDP가 좋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MDP를 함유된 것들이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요. 표면을 샌드를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로카텍 같은 경우는 넘어가겠습니다. 스킵을 하고요. 자, 그렇게 샌드를 치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르코니아를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합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맥스 같은 경우는 강도가 나와도 엠프레스 이맥스 같은 경우는 뭐 480 많이 나오면 400, 380, 400 이렇게 나오지만 지르코니아는 제일 강한 게 한 600, 약한 게 600, 많이 나오면 700, 800, 보통 1100짜리 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꼭 뭐 접착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르코니아가 완전히 접착이 되면 사실은 제거할 때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접착이 꼭 필요하다. 어떤 강도보다도 접착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지르코니아 프라이머와 레진 시멘트를 사용을 합니다. 지르코니아 프라이머는 MDP 프라이머가 가장 유명합니다. 구라레에서 썼던 거고요. 구라레의 MDP가 유명했던 건 뭐냐면 지르코니아 때문에 만든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편합이 잘 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MDP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MDP가 특허가 풀리면서 지금 많이 MDP를 쓰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진 세멘트에서 지르코니아는 이런 것들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컴포지트입니다. 컴포지트인데 폴리머죠. 뭐 하이브리드 세라믹, 뭐 폴리머, 뭐 세로머 다 마찬가지죠. 세라믹과 뭘 섞어놨다고 하는데 결국은 폴리머입니다. 폴리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뭐 지르코니아를 섞었다 하더라도 지르코니아 가루를 부숴서 그걸 필러로 쓴 거죠. 실리콘 가루를 세라믹 가루를 부숴서 필러로 쓴 거죠. 폴리머입니다. 폴리머. 그래서 최종 보출물은 메탈과 세라믹의 가장 큰 차이, 메탈과 세라믹과 폴리머의 가장 큰 차이는 마지막 단계에서 열을 가한다는 겁니다. 불을 가해서 이 메탈과 세라믹을 일체화시키는 거죠. 열을 가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고요. 폴리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나노로 만들더라도 열을 가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중합을 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지르코니아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뭐 세라믹의 중간 선거는 아니고요. 그냥 폴리머입니다. 폴리머에 가해서 폴리머의
그 응용을 해서 접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라바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도 샌드 블라스팅을 하고요. 실란을 버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폴리머, 뭐 베리쿰 듀오나 라바 얼티메이트나 접착력은 세라믹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집니다. 세라믹 인내에서 확실히 떨어지고요. 그나마 이거를 이제 접착을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착을 해야 되는데 샌드를 치는 거죠. 샌드를 치는 거는 표면을 거칠게 해주는 거고요. 실란을 발라주는 건 여러 그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필러 성분 중에 어떻게 실리카가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지르코니아가 들어있고 이걸 그래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접착을 하겠다. 그래서 실란을 바르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실란은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이 있습니다. 실란을 바름으로써 좀 흐름성이 좋아져서 어떤 본딩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지. 우리가 뭐 레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하이브리드 세라믹은 다 완전 중합이 된 거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지죠. 근데 완전 중합이 됐더라도 뭐 프리 레디칼이나 어떤 흐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접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세라믹의 바랄 만큼 접착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디드에서 보면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탈 해칭과 웹본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 토탈 웨터빌리티를 유지하느냐, 이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웨터빌리티를 유지하는 건 어렵고요. 임상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수분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이것이 바로 교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생각 안 나네요. 우리가 수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프라임 본딩을 많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많이. 회사에서 원하는 거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 드라이가 돼 있다. 그럼 콜라겐 파이버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본딩 흘러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둬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딩 양을 많이 발라주고 기다리는 시간을 오래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2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분들을 솔벤트에 녹여서 가기 때문에 솔벤트가 날아가면 빈층이 생기죠. 그래서 토탈해칭에서는 어느 정도 웨터빌리티를 남겨놓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물이 많을 때는 본딩, 프라임 본딩을 많이 발라 생각보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건조돼 있을 때는 오래 기다려라. 자, 두 개를 종합해서 말하면 원장님들 생각보다 본딩을 많이 발라줘야 되고요. 프라임 본딩을. 그 다음에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2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2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토탈 해칭에서 과민성은 생기지 않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라미네이트에 관한 내용인데, 라미네이트를 할 때 우리가 본딩을 발라주고 중합을 하고 레진 시멘을 넣느냐, 아니 본딩을 발라주고 중합을 안 하고 레진 시멘을 넣느냐, 어떤 게 좋느냐 하는데, 중합을 하고 레진 시멘을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레진은 수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개된 덴틴면에, 에나멜이나 덴틴면에 본딩을 발라놓고 거기에 레진 시멘을 넣고 중합을 시켜버리면 그 본딩 레진들은 레진 시멘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쪽이 더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아 쪽에 치면에 뜨는 게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민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할 때는 필름 thickness가 얕은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치면 쪽에 본딩을 바른 다음에 큐어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신 다음에 레진 세면을 쓰는 게 과민성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큐어링 레진 세면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하이 본드 스트렝스를 얻고 하이퍼 센시티브를 줄이고 싶다. 이럴 때 에나멜과 덴틴이 혼조돼 있죠. 이런 경우에 에나멜 쪽에서는 좀 강한 접착력을 얻고 싶고 덴틴 쪽에서는 과민성을 얻기 싫다. 이럴 때 유니버설 시민을 쓰게 되는 거죠. 에나멜만 셀렉티브 애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쳐낸 다음에 토탈 유니버설 세면으로 같이 다 해주는 겁니다. 아래쪽은 셀프 애칭 시스템이 되겠고 위쪽은 토탈 애칭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토탈 애칭 시스템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접착력도 얻어지고 과민성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레진 필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레진 필링 같은 경우가 요즘 유행이죠. 그래서 레진 필링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면 좋은 세라믹에 못지않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팁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라믹 인레이를 잘 얻기 위해서는 골드 인레이와 다른 게 뭐냐면 핀시 인레이를 심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심플하게. 자, 이거는 이제 골드 인레이, 레진 인레이 프랩인데 이게 아날로그로는 참 좋은 프랩인데 디지털로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컬 쪽에 저는 라인이 강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 좀만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면 이 깎는 바 크기 때문에 적합성은 좋아진다고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에 비해서 캐드캠 시스템은 글라스 계통, 세렉 계통은 적합은 떨어집니다. 그럼 뭐 누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뭐 적합은 아날로그 아직까지 인레이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레이 쪽으로 이제 간단히 시간이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플 핀시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에나멜 쪽만 셀렉티브 애칭을 하게 되고 레진 시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니, 마지막이 아니고 임상 팁입니다. 우리가 끈끈이 같은 걸 이용해서 인레이를 잡고 그런데 잘 떨어지죠. 잘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처치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런 퀵슬 플로우처럼 임시 충전 레진을 넣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브러쉬를 넣습니다. 한 5초 이내로 큐어링을 하게 되면 떨어지지가 않고 적당한 강도로 저희가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불산이나 실란이나 와시 본딩을 바르게 되면 참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인레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레이는 뭐 세라믹 인레이와 라바 얼티메이트 이런 것들을 제가
두겠습니다. 불산과 실란이 필요하겠고 레진을 쓴다고 하면 샌드블라스팅과 실란이 필요할 겁니다. 샌드가 없으신 분들은 기용소에다가 샌드를 좀 쳐주시라고 하면 좋겠죠. 아니면 치과에 써주면 마이크로 액체 같은 게 있으니까 쓰면 좋겠죠. 불산과 실란을 발라줍니다. 그다음에 샌드블라스탄과 실란을 발라줍니다. 두 개 다르죠. 처치가 다릅니다. 라바 얼티메트에 불산 바르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라바 얼티메트에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필러의 저 하나하나 층에 실란이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완벽하게 세라믹 인레이처럼 접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메카니컬 파트에서는 이렇게 샌드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케미컬 파트는 실란을 이용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쌤에는 셀렉티브 에나멜 애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애칭 프라이머 시스템을 치시는 게 좋고요. 에나멜 쪽은 덴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나멜 쪽은 인산을 쓰고요. 그 다음에 듀얼 큐어 레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셀프 애칭 시스템은 필름도 두껍고, 그 다음에 인내 형상상 뭉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라이트 큐어링하고 토탈 애칭으로 해도 되는데, 이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틴 한출에서는 듀얼 큐어 레진 시멘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셀프 어데시브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유이백 같은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유이백은 여러 가지로 추천되지 않고 있고요. 자, 인레이가 있습니다. 그럼 삭제를 하고, 보통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거를 뭐 원장님들이 셀프 애칭을 쓰셔가지고 에나멜로 베이징을 해도 되는데, 레진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GI로 베이스를 합니다. 케탁빌 같은 경우 쓰는데, 이 핸드로 믹싱하는 것보다는 케탁빌처럼 균일하게 나오는 것들, 믹싱 두께가 기포 없이 나오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인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라인을 평평하게 한다, 라인을 심플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언더컷 없는 부드러운 프랩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산을 사용하게 되죠. 인산을 사용해서 에나멜 쪽만 인산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본드나 본드필 같은 경우도 회사 내에서는 에나멜 쪽에 인산 애칭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는 회사에서도 말하기를 에나멜 쪽으로 인산을 써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거칠어진 면에 본딩이 들어가야 훨씬 결합력이 증가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레진은 점도가 높은 시멘을 추천합니다. 점도가 무른 세멘들은 이 경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시스템은 이 멀티링크 시스템입니다. 멀티링크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인레이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섞어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화학 제품은 인레이 같은 경우는 루틴한 치료예요. 뭐냐면 해서 시린 게 없어야 되죠. 10개 하면 10개 다 시리지가 않아야 됩니다. 10개인데 3개, 4개가 시리면 세라믹 인레이처럼 힘든 치료가 없죠. 그냥 간단하게 하는 치료인데. 그래서 세라믹 인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스템을 딱 정해서 화학 제품은 한 회사의 제품을 쓰는 걸 사용합니다. 멀티링크의 특징은 뭐냐면 멀티링크 프라이머 A, B를 섞어서 셀프 애칭을 하는 거고 멀티 프라이머 성분에 있는 A 성분과 여기에 들어가는 본딩 성분이 붙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미성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나멜 애칭을 하고 난 다음에 셀프 애칭 프라이머 시스템으로 에지테이션을 해서 많이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본딩을 레진 세멘을 넣게 됩니다. 큐어링은 하지 않죠. 큐어링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듀얼 큐어 레진 시멘 이거를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합니다. 그 멀티링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고요. 저는 이것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조합해서 쓰면 어떠냐 그러는데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쓰지 않고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했던 치료들이 루틴하게 과민성 없이 사용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멘을 하고 난 다음에 세멘을 마이크로브러쉬로 제거하게 되죠.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조정을 해서 그 중합을 이때부터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라이트 큐어링 레진 세멘 이중 중합이지만 어떻게 보면 셀프 큐어링이 더 주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큐어링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큐어링을 하고 나면 단단히 굳죠. 그 다음에도 충분히 한 4분, 5분 정도는 셀프 큐어링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팔리싱을 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감이 있으면 아말감을 제거하고 급할 때는 사실은 급하단 말입니다. 환자가 신안으로 와서 그러면 깊어가지고 이걸 엔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일단 레진 필링을 하고 보냅니다. 레진 필링을 해서 보내서 환자가 증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베이스를 인레이 프랩을 하게 되죠. 인레이 프랩을 해서 이거는 뭐 캐드캠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날로그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디지로그 이거 중앙을 섞어서 하시는 분도 여러 계시죠. 과정은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고요. 러버댐을 걸 수 있으면 걸고요. 러버댐을 뭐 그래서 이건 뭐 테스트 해봤던 겁니다. 아날로그도 테스트 해보고 디지털도 테스트 해보고 했던 건데 아날로그를 잘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프레시움을 잘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캐드 잘 만드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지르코니아 쪽은 디지털로 하면 잘 맞죠. 근데 글라스 세라믹 쪽은 디지털로 하면 아직까지 그만큼 맞지는 않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틱을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셀렉티브 에나멜 애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나멜 쪽에 표면 거치기를 줘서 본딩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덴틴 쪽은 마찬가지로 멀티링크 AP를 믹싱을 해서 에지테이션 한 다음에 충분히 한 다음에 드라이 시켜서 두꺼워지지 않게. 근데 사실 중합이 안 되니까 뭐 두꺼워지진 않겠죠. 그 다음에 멀티링크 시멘을 넣고 중합을 시킵니다. 중합을 시켜서 저렇게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팔롭대 사진입니다. 팔롭대 사진이고요. 세라믹 인레이를 이렇게 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구는 필수 기구는 그겁니다. 제가 세라믹 인레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진 인레이와 하면 에나멜과 레진 시멘과 세라믹 세 개가 있습니다. 강도가 세라믹이 강하죠. 그다음에 에나멜이 강하죠. 레진.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 레진 시멘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냥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근데 레진 시멘과 레진 인레이와 레진 시멘 인레이를 하게 되면 갈다 보면 레진 인레이도 갈리고 레진 시멘도 갈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은 꺼치긴 한데 주의 있게 하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보통 쓰게 되는 게 이런 카바이드바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거는 뭐냐면 레진 시멘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쪽의 교합 조정은 다이아몬드바를 사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피니싱, 팔리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보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레이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미네이트에 관한 부분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라믹 인레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